행동과학에 정말 흥미로운 원칙이 하나 있거든요. 바로 무언가를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그 관찰 대상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. 오늘은 바로 이 현상,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가 어떻게 현실을 미묘하게 바꾸어 놓는지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시작하기 전에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.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로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흥미진진한 미스터리가 바로 이 질문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서 1966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당시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놀라운 결과를 낳은 한 실험을 소개해 드릴게요. 로버트 로젠탈의 실험인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명확하게 설계됐어요. 10명의 실험자 모두 똑같은 사진, 똑같은 지시사항을 가지고 참가자들을 만났죠. 그러니까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변수들은 철저하게 배제된 아주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처럼 보였습니다. 하지만 말이죠, 바로 여기에 결정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. 이 실험의 진짜 변수는 참가자가 아니었어요. 바로 실험자들에게 미리 주어진 어떤 정보에 있었습니다.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. 실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한 그룹에게는 아마 참가자들이 사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겁니다라고 하고, 다른 그룹한테는 참가자들이 아마 부정적으로 평가할 거예요 라고 미리 슬쩍 귀띔을 해준 거죠. 다른 실험 조건은 다 똑같았는데 유일한 차이점이 바로 실험자의 머릿속에 심어진 이 기대였습니다. 결과는 어땠을까요? 와, 정말 놀라웠습니다.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했던 실험자 그룹은 진짜로 더 높은 점수를 얻었고요. 부정적인 평가를 기대했던 그룹은 더 낮은 점수를 얻었어요. 이건 뭐 거의 실험자들이 마음속으로 바라던 데이터를 그대로 얻은 거나 마찬가지였죠. 이 결과가 너무 뚜렷해서 믿기지가 않아서 2번이나 실험을 반복했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. 대체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기대만으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? 과학계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. 그런데 사실 이런 기묘한 현상이 1966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었어요. 과학의 역사 속을 잘 들여다보면 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대한 단서들이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. 마치 오랫동안 잡히지 않은 용의자처럼 말이죠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실험자 효과가 특정 시대나 어떤 한 연구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. 1920년대 면접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동평가, 심지어는 여론조사에 이르기까지 관찰자의 기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비슷한 패턴이 꾸준히 발견되어 왔던 겁니다. 가장 명확한 초기 사례 중 하나인 스튜어트 라이스의 연구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.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. 면접관의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서 면접 대상자의 답변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 금주운동을 지지하는 면접관은 유독 술 때문에 가난해졌어요 라는 답변을 많이 들었고, 사회주의 성향의 면접관은 사회 구조 탓입니다 라는 답변을 더 많이 들었다는 거죠. 마치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답을 상대방이 딱 맞춰서 해주기라도 한 것처럼요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. 도대체 이런 기대라는 게 어떻게 실험자에게서 참가자에게로 전달되는 걸까요?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. 그 전달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미묘합니다. 실험자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만 아주 작은 미소나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그런 시각적 신호, 또는 목소리의 미세한 톤 변화나 말의 속도 같은 청각적 신호를 통해서 자신의 기대를 슬쩍 흘리는 거죠. 실제로 실험자와 참가자 사이에 칸막이를 쳐서 서로 못 보게 하면 효과가 줄어들긴 했는데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바로 목소리만으로도 기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. 자, 여기서 연구자들은 이 미묘한 영향의 원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기발한 실험 설계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. 바로 가짜 참가자를 투입한 겁니다. 실험 초반에 사실은 연구자와 한편인 이 가짜 참가자들이 실험자의 기대에 딱 맞는 반응을 보여주잖아요. 그러면 실험자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고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. 그 결과 자신감을 얻어서 그 다음에 오는 진짜 참가자들에게는 더 강하고 명확한 신호를 보내게 된 겁니다. 반대로 기대에 어긋나는 반응을 보이면 실험자의 무의식적인 행동도 위축돼서 효과가 줄었고요. 결국 초기 데이터가 실험자의 행동을 훈련시킨 셈이죠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이 현상이 단순히 실험자가 참가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가장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
실험자와 참가자의 상호작용은 피드백 루프라는 거죠.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. 이 피드백 루프는 이렇게 작동합니다. 참가자가 실험자의 기대에 맞는 반응을 보여주면 그 긍정적인 반응이 거꾸로 실험자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. 실험자는 내가 이런 표정을 짓거나 이런 말투를 쓰니까 효과가 있구나 하고 자신도 모르게 학습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더 많은 참가자를 만날수록 실험자는 자신의 기대를 전달하는데 점점 더 능숙해지는 겁니다. 영향력은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었던 거죠. 결국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. 바로 이 문장입니다. 예측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인간 행동의 변수이며 실험자는 그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. 오늘 살펴본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.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도 기대가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교사가 학생을 대할 때, 관리자가 직원을 대할 때, 혹은 우리가 일상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기대는 주변 세상을 또 얼마나 많이 만들어가고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